안녕하십니까?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네, 오늘이 세 번째 시간, 3주차 강의가 되네요. 이번 3주차 강의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속 활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즉, 인쇄술과 금속 활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또 거기에 담겨 있는 과학기술,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활자를 통한 인쇄술, 또 인쇄술을 통한 그러한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유산, 그 중에서 팔만대장경, 해인사에 잘 보관되어 있죠. 이 팔만대장경, 그리고 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 뭐 다른 표현으로는 장경각이라고도 하죠. 바로 이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같이 해볼까 합니다. 이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 우리가 오늘 같이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 대장경의 제작과 고난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제 살펴볼 테고요. 두 번째로는 그 대장경,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 및 대장경의 보관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 같이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로는요. 첫 번째는 대장경의 제작,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고난의 역사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대장경이 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었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경판전의 과학적 건축 원리, 두 번째로는 장경판전의 과학적 건축 원리와 대장경의 보관에 대한 우리 조상의 지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먼저 영상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유네스코 유산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 소개해드릴 유산은 힌트를 좀 드릴까요? 해인사. 네, 맞습니다. 팔만대장경과 그걸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완벽한 유산일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쓰임이 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가치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팔만대장경은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그 내용이 가장 정확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경전들을 수정 보완한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완성된 지침서 같은 그러한 경전입니다. 팔만대장경은 처음에서 끝까지 완벽하게 한 질이 오탈자 없이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가 리빙 헤리테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얘기는 팔만대장경은 지금도 활용할 수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찍어서 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생산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판을 만든 곳은 실질적으로 고려시대 때 단 한 곳에서 만들었다고 해는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나무가 필요하고 다양한 지방의 곳곳에 있는 학수분들이 만들어서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장경판전은 훌륭한 우리의 유산인 대장경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겁니다. 창문을 보시면 북쪽과 남쪽에 향하는 창문이 달리고 바람이 돌아서 나가고 햇빛이 들어오고 황습이 되고 바닥은 소금과 숯과
흙과 회가 같이 섞여져 이루어져서 습도를 조절하는 데에도 또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600년 동안 지켜왔던 장경 판전이 또 그 안에 보관되고 있는 팔만대장경이 또 다른 600년, 아니 그 이상 1200년이 가더라도 온전하게 지켜지고 우리 후손들한테까지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팔만대장경 그리고 그 대장경을 갖다가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인 계략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팔만대장경, 뭐 다른 표현으로는 대장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대장경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예, 대장경이 뭔지를 갖다 먼저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대장경이란 한번 살펴봤더니 대장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일생 동안 설법한 경전, 그리고 계율, 그와 관련된 이제 계율이죠. 생활하는 데 지침인 계율. 그리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한 후대 사람들이 첨부한 논서라든가 주석서라든가 이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논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논장, 즉 경전과 계율과 논장, 이렇게 세 가지를 집대성한 불교 경전의 총서, 예, 불교 경전을 망라한 모든 그런 서적을 갖다 우리가 대장경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바로 이 대장경 중에 그러면 왜 우리가 팔만대장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예,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불교 경전의 총서들, 경전과 계율과 논장을 갖다 아우른 불교 경전의 총서들이 8만 장이 넘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팔만대장경은 1962년 12월에 국보 32호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경남 합천 해인사 경내 장경판고, 또는 장경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장경판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 약 8만여 장. 조금 더 자세하게는 이따가 이제 숫자가 정확하게 이제 나올 텐데요. 물론 최근에 이제 조사에 따르면 8만 1,352장 이렇게 이제 그 판정이 됐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바로 8만여 장의 대장경판을 갖다 우리가 팔만대장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로 이 팔만대장경의 정식 명칭은 해인사 대장경판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고려 제조대장경. 고려 대장경이 아니라 제조는 또 뭡니까? 제조, 다시 만들었다는 것이요. 예, 조금 뒤에 보면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려 시대에 처음 만든 대장경을 우리가 초조, 처음 만들었다. 라는 의미에서 초조 대장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 초조 대장경이 몽고군의 침입에 의해서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바로 다시 만든 대장경을 우리가 제조 대장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대장경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해인사 대장경판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고려시대의 대장경을 그때 두 번째로 다시 만든 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고려 제조 대장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대장경이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법한 경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계율, 또 이 설법한 경전과 관련된 후대 사람들이 첨부한 논서, 주석서, 이론서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논장,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집대성한다는 거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경전, 계율, 논장,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삼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팔만대장경과 관련된 이
불교의 3장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전, 원어로는 수트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석가모니 가르침을 기록한 문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불교에서 지켜야 할 계율, 이것을 율, 비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율 또는 율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 경의 경우는 경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경전과 관련된 주석이라든가 해설이라든가 연구 결과라든가 이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논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비드 하르마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불교의 3장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었던 이야기 중에 중국의 유명한 고전 소설 중에 서육이라고 하는 손오공이 나오는 손오공의 주인공인 서육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들어본 적이 있죠. 거기에 나오는 스님은 삼장법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바로 근데 그럼 그거랑 같은 의미인가? 네, 맞습니다. 즉 경전과 또 율장과 계율이죠. 그리고 논장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통달한 그런 스님들의 경우를 갖다가 삼장을 통달한 스님이다. 삼장을 통달한 법사다. 그래서 삼장법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삼장법사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경장, 율장, 논장에 통달한 그런 스님들을 삼장법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손오공에 나오는 삼장법사는 사실은 이제 이름으로는 현장 스님이죠. 그래서 현장 법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삼장에 통달해 있다. 그래서 삼장법사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불교 쪽의 영향을 갖다가 이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는 이 삼장에다가 또 이제 뭐를 갖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 수행이죠. 수행을 갖다가 이제 포함을 해서 수행을 갖다가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까지를 포함한 수행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을 갖다가 굉장히 그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참선을 중심으로 하는 선장까지를 통달한 그런 분들을 요즘은 삼장법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대장경에 담겨 있는, 즉 대장경이란 무엇이고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알려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공부하게 되는 팔만대장경, 즉 대장경이죠. 대장경의 제작 배경은 무엇이냐? 대장경의 제작 배경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의 제작 배경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요. 고려, 조, 우리가 보통 표현하면 9세기 초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이 무렵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요. 9세기에서 10세기에 걸치는 바로 그 무렵에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경을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가 강력한 국력을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국가 위상을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표상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2세기 무렵에 인도 불교 경전에 대한 번역이 출현한 이후에 불교의 전파에 따른 불경제작 또 그리고 그 불경을 보유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세기 말 10세기 초에 있어서는 국가의 위상을 상징하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것이었었죠. 그래서 이 대장경을 제작한 배경에는 우리나라도 국가의 위상 또 우리나라의 국력을 갖다가 널리 다른 나라에게도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거란의 침입을, 거란족이 그때 당시 고려에 이제 침입을 했는데요. 거란족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불교의 의지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는데 부처의 힘을 이용을 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처음으로 대장경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장경이라는 것 자체가 강력한 국력 그리고 국가의 위상을 나타내는 상징인과 동시에 그 당시에 거란족의 침입을 바로 이러한 대장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의 힘을 빌어서 극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대장경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란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물리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려는 기원을 담아서 처음으로 대장경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처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조 대장경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란의 침입을 극복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배경에서 이제 대장경을 만들게 되고요. 세 번째는 또 이제 뭐게 되냐면요. 뭐냐면은 침략한 몽골군을 갖다 물리치고 평화를 찾기 위한 의지를 갖다가 이 대장경 제작에 담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처음 거란족이 침입했었을 때도 대장경을 만들었는데 몽골군이 다시 침입해 오면서 거란족 이후에 침입해 오면서 2차 몽골군의 침입 당시에 몽골군이 초조대장경을 갖다가 전부 불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불태웠는데 또 몽골군이 그 이후에 이제 또 쳐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초조대장경을 만든 이 당시에 거란족의 침입은 그 이후에 강감찬 장군의 활약이라든가 살수대첩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거란족을 물리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대장경의 힘으로써 부처님의 힘으로써 우리가 외세를 물리치게 수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 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몽골군이 불태운 초조대장경을 다시 복원함으로써 이 몽골군도 부처님의 힘으로써 물리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쳐서 평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백성의 염원을 담아서 다시 대장경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 만들어진 대장경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조 대장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만들어진 대장경은 지금까지 해인사에 잘 보관이 되어서 그래서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또 뭐냐? 무신 정권이 이때 이제 고려 시대 바로 10세기 이 무렵에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막 그 정권을 갖다 힘들게 휘두르게 되는데요. 이때 무신 정권들이 굉장히 그 백성들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아주 그 온화한 정치를 갖다 베풀거나라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욕, 권력 야욕 이런 것들을 때문에 백성들을 갖다가 그 소외시하게 되죠. 그래서 무신 정권에 입안한 민심을 돌리고 또 그러면서 또 외세 몽골군의 침입도 이제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몽골군의 침입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불교의 힘을 빌어서 그래서 민심을 돌리고 또 몽골군을 물리침으로써 백성을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강화도 천도에 따른 조정과 무신 정권에 대한 백성의 불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갖다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대장경을 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뭐냐면은 종교 및 민족 간의 갈등이 이 당시에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종교 갈등, 아니 고려 시대는 불교가 국교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무슨 종교 갈등이 있었느냐? 이 당시에 무신 정권 지배층의 경우에는 이 선종을 갖다가 선종이 교정을 갖다가 이제 경전을 갖다 통한 그런 것들을 갖다 중시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피지배층인 백성들의 경우에는 선종, 수행을 통한 또 선을 통한 이런 생활 속의 불교를 갖다 실천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처의 경제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선정 부분이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종교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갖다 봉합하고 또 민족 간의 갈등도 봉합하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 위해서 국가적인 불사를 죄송합니다. 이룬 그러한 이제 그 하나의 상징이었다. 즉 그 당시 만연했던 백성들 간의 종교적, 민족적 갈등의 봉합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배경에서 이 대장경을 갖다가 이제 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대장경의 제작 배경 그리고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정확히 81,1258장, 이 목판들을 쌓으면 3,200m로 무려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전체 글자는 5,200만 자가 넘고 한 사람이 이를 읽는 데만도 30년이 걸리지요. 그리고 5,200만 자 중에서 오탈자는 단 158자, 오탈자율은 0.0003%로 현대에 들어와 전산화 작업 도중 겨우 찾아냈습니다. 거기다 8만대장경의 필체는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일정한데 필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1년 동안 같은 글자체로 훈련받았기 때문이죠. 문체마저 아름다워서 추사 김정희는 신선이 내려와 쓴 것 같다고 극찬을 했죠. 8만대장경은 조선왕 조실록과 더불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기록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반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전 국토가 몽골에 짓밟힐 동안 불경이 나새기고 있었다고 말이죠. 차라리 그 비용과 인력으로 전쟁하는 게 낫지 않았냐고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1. 강력한 국가의 상징, 대장경. 당시 동아시아는 불교의 세계였습니다.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유명한 당나라의 현장이 인도에서 불경을 수집한 이래 수많은 경전들이 있었죠. 송나라 때 목판인 세술이 발달하자 이 모든 경전들을 목판에 새겨버리기로 합니다. 세계 최초의 대장경, 촉판대장경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압도적인 규모의 송나라를 방문한 모든 동아시아 사람들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송나라를 북방에 서밀어낸 거란의 요나라도 여기에 자극받아 거란대장경을 새겼죠. 이후 현대까지 동아시아의 강대국들이라면 대장경은 갖추고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현종은 즉위하자마자 2년 동안 가장 참혹했던 거란의 2차 침입을 겪었고 타도거란을 외친 그는 제2년부터 대장경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7년 뒤 벌어진 거란의 3차 침입은 한국사의 길이 남을 대승이었죠. 강감차는 거란군이 수비가 잘된 강동육주의 성들을 피해 지나갈 것이라 예상했고 매복 공격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거란군들은 개경으로 빠르게 진군하였고 강감차는 추격대를 보내었지만 기마민족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죠. 이때 개경의 성안에 불과 1000명 남짓한 수비군이 있었고 쳐들어온 거란군은 10만에 달했습니다. 대다수의 병력은 강동육주의 서북방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종은 피난 가지 않고 개경의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오히려 현종은 성안대 부분 병력을 선발대로 보내어 거란의 척후병들을 몰살시켰고 거란군은 성내에 병력이 많을 거라 예상하며 추격대가 오고 있다는 생각에 퇴각을 결정하였습니다. 강동육주에 주둔하고 있던 고려의 본군은 27년간 3차례나 쳐들어온 요나라의 군사들을 순순히 돌려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 요나라 전성기를 이끌던 유성종의 친위대 5만 명을 포함한 정예군 10만 명을 귀주의 성체가 아닌 평야에서 포위하여 섬멸해버리죠. 이 사건으로 고려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유성종에게 폐해 전연의 맹이라는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한 송나라는 고려를 더 이상 아래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려는 송나라의 조공을 바치는 대가로 막대한 경제적 요구를 하며 실리적인 외교를 취하였고 이에 대해 송나라 대신들이 불만을 토로한 기록도 남아있죠. 또한 천리를 포함한 많은 여진족 부족들이 고려의 조공을 바쳤고 이는 훗날 여진족들이 요나라와 송나라를 밀어내는 금나라를 세워도 고려는 건들지 못하는 120여 년간의 평화가 지속되죠. 이 시기에 현종이 시작한 초조대장경이 75년이나 걸려 완성됩니다. 즉 초조대장경은 120여 년간 고려의 전성기가 녹아있죠. 특히 금나라의 공격으로 요나라의 거란대장경과 송나라의 촉판대장경이 불탄 상황에서 전세계 유일한 대장경이었죠. 초조대장경은 고려의 크나큰 자부심이었습니다. 2. 몽골에 의해 불타다. 중원에선 금나라를 무너뜨리며 몽골이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침입도 과거 거란의 침입과 비슷하게 이어졌죠.
하지만 고려가 달라졌습니다. 국제 정세를 잇던 서의가 없었고 성두개쯤 함락되면 보고하라던 무신정권이 있었죠. 또 수도 개경의 저기와도 천명남짓한 수비군으로 수만의 거란군에 맞섰던 현종도 없었으며 일만의 몽골군이 개경까지 오자 개경에 3만 군사를 두고도 항복한 무신정권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고려엔 명장이 많았습니다. 몽골의 1차 침입이 끝날 때까지 귀주성을 방어한 박서가 있었고 2차 침입엔 김윤우가 몽골의 명장 살리타를 죽여 퇴각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침입 때 고려의 전성기를 상징하던 초조대장경이 불에 타버리고 말죠. 위기에 몰리던 최시무신 정권에게 이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3. 종교 갈등과 민족 갈등을 바로잡으려 하다. 몽골 침입뿐만 아니라 막장가도를 달리던 무신 정권에는 수많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삼국시대가 끝난 지 500년이 지났음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보다 더 고구려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무신 정권의 고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삼국 부흥운동은 정치적인 구호였지만 여전히 한반도 안엔 삼국의 유민의식이 남아있었음을 의미했죠. 뿐만 아니라 당시 불교계는 선종과 교종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호족과 귀족들은 교종을 믿었는데 무신 정권은 선종을 믿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교리 갈등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교종은 기존 귀족들과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무신 정권의 수차례에 걸쳐 1000명, 2000명씩 사망자를 내는 내전도 벌이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무신 정권은 몽골의 침입 앞에 각기 나뉘어진 백성들을 통합하려 초조대장경을 다시 만드는 제조대장경, 즉 우리가 알고 있는 8만 대장경 사업을 실시합니다. 4. 무신 정권이 아닌 백성들이 만들다. 일부 사람들은 8만 대장경을 송나라 촉판대장경 인쇄본을 그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촉판대장경 번역 오류를 교정한 부록도 남아있고 거란대장경과 수록되지 않은 불경들도 추가로 참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자가 빽빽한 촉판대장경보다 훨씬 글자 간의 간격을 늘려 가독성을 증대시켰지요. 영상 초반부에 나온 것처럼 8만 대장경의 목판을 합치면 백두산보다 높고 이를 한 사람이 읽는데 30년이 걸리는 방대한 분량을 목판에 오탈자 없이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단 16년 만에 끝내버리지요. 그렇다면 이 8만 대장경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당시 고려 백성 중 6분의 1이나 되는 무려 50만 명이 참여했죠. 50만 명이란 숫자는 실제로 당시 강화도에 숨어있던 최씨 무신정권이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대장경 사업에 참여했던 것은 바로 초조대장경이 있던 시절 현종의 거란을 물리친 이래 지속된 120여 년간의 평화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0여 년간 8차례의 몽골 침입 동안 인구의 4분의 1이나 줄었는데요. 이웃 혹은 가족들이 죽거나 몽골에 끌려갔는데 8만 대장경을 만드는 사업은 거대한 추도식과 같았죠. 실제로 합천 대장경 테마파크의 영상을 보면 몽골의 강력한 침략 아래 자식을 잃었던 부모가 대장경을 소중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요. 여몽전쟁 80년 동안 몽골은 금나라 서와 중동의 대국들을 무너뜨리며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고려는 반세기가 넘도록 이어진 침략 탓에 이미 인구의 4분의 1이 줄은 상태였습니다. 몽골군도 무의미한 살육과 전쟁에 지쳐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도 강화도 최씨 정권에게 평화협약을 먼저 맺자고도 할 정도였죠. 이에 대항하여 병력을 모으고 전쟁을 지속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이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던 것인지 8만 대장경이 만들어진 7년 뒤 몽골의 침략을 부추기던 최시무 신정권은 결국 암살로 마무리되며 여몽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대장경을 제작하게 된 배경, 그리고 초조대장경과 8만 대장경에 대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장경을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대장경의 제작과 또 그 인쇄, 대장 경판을 갖다 이제 인쇄를 해서 경전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될 텐데요. 인쇄 과정이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경판의 제작 및 인쇄 과정은요. 먼저 대장경판을 갖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장경판의 제작 과정은요. 첫 번째로 이제 어떤 나무에다가 이 경을 갖다 새겨야 될지, 그렇죠? 예, 판각을 해야 될지 이것들 갖다가 이제 정해야 될 텐데 먼저 목재를 갖다 선정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요. 그때 사용된 목재 나무는요. 삼번나무, 돌배나무, 자작나무, 또 후박나무, 단풍나무, 박달나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재료로 그렇게 이제 삼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된 목재의 경우는 이제 적당한 크기로 이제 자르고 그리고 건조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이 크기는 대략 5에서 6척이니까는 한 척이 대략 30cm 정도거든요. 거의 한 2m 이내 정도, 2m 내외 정도의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에 바닷물 또는 소금물에 일정 기간 담그게 됩니다. 그 후에 습하지 않고 바람이 적은 이제 음지에서 한 1, 2년 정도를 다시 건조를 시켜요. 그리고 그 후에는 잘 마른, 잘 건조가 된 이 나무를 갖다 이제 마름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용도에 따라서 통일된 규격으로 자르고 다듬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치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면을 갖다가 이제 잘 다듬게 되겠죠. 판면을 갖다가 잘 다듬고 또 이 면이 나중에 어떤 이제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썩지 않도록 오칠을 1차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즉 썩거나 벌레가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면을 갖다 이제 잘 편편하게 다듬은 다음에 오칠을 이제 1차적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전부 이제 새기게 된 후에는 손잡이를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손잡이를 만들어서 조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손잡이를 만드는 이유는 경판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사용상 편하게 운반하기도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손잡이 제작을 하고 조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기기 전에 이제 판하본을 붙입니다. 판하본은 뭐냐면 경판에 바로 이 찍는 면을 갖다 이제 새겨내야 되는데 거기에 붙이는 종이를 갖다가 바로 이제 그러니까 글씨가 새겨져 있는 그런 이제 본인 것이죠. 표본. 이것을 이제 판하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판하본을 붙이게 됩니다. 즉 새길 수 있도록 얇은 종이에 진한 먹으로 정자로 쓴 그런 이제 책 문서죠. 문서를 판목에 뒤집어서 붙이게 되죠. 뒤집어서 붙여야 찍으면 이제 똑바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렇게 판화본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장경을 하나하나 그 글자를 갖다 이제 새기게 되는 새기는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장경판을 갖다가 이제 제작하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요것을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 나무를 벌목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제 자르게 되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바로 저렇게 이제 경전을 갖다가 정자로 그 경판에다가 새기게 되는 경전을 갖다가 이제 저렇게 이제 정자로 이제 그 작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듬게 되고 치목을 하게 되고 한편에서는 다시 이제 종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종이를 만들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실제로 경판에 들어갈 글씨를 갖다가 이제 불경을 갖다가 정자로 이제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정자로 쓴 경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진 판에다가 뒤집어서 붙여서 각을 하게 되고요. 다 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인쇄를 하게 되겠죠. 인쇄를 하고서는 이제 제본을 해서 제본을 하는 거는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책의 형태로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루마리 형태로 둘둘둘 말아서 그래서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장경판을 갖다가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인쇄하는 과정을 갖다 일목요연하게 그림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먼저 목재 벌목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이 부분은 시간이 꽤 돼서 1교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목재의 벌목부터 이 부분은 우리가 2교시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마치겠습니다.